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국문학의 역사, 국문학의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문학의 역사에 이제 그 한문과 국문, 한문과 국문, 기록과 표현 이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중세 문학의 주 영역이 이제 교술 산문이라고 하는데, 이 교술이라는 것은 그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교술 한자로 이렇게 쓰고요. 영어로는 teaching입니다. 그래서 이 교술 산문에서는 이제 자유롭고 개성 있는 글을 쓰고자 하는 이런 근대인의 어떤 요구 이런 것들을 실현을 하고자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47쪽의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에 보면 교술 산문은 그래서 기록과 표현의 복합체다. 이 교술 산문은 기록 플러스 표현이라는 거죠. 자, 그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번역에 관한 고찰 이렇게 나왔죠. 번역. 그러니까 이 시에서 이제 국문 작품의 한역, 이 국문 작품의 한역이 되게 많아요. 국문 작품의 한역.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국문 작품의 이제 한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소학부라든가 이런 데 보면 우리말로 된 것을 이제 한문으로 쓰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이 또 번역의 하나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조선은 일종의 대외 관계에서 보면 지금 347쪽에 9.10.1에 보면 나오죠. 이 동아시아라는 나라에서 보면 한중일,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래서 이 한중일의 이런 관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이제 사행가사라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347쪽에 사행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라는 것은 이제 이 불일사로 읽기도 하고요. 사신갈사로 읽히기도 합니다. 사신 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신을 가면서 이제 쓴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348쪽에 세 번째 단락에 보면 박지원이 나오죠. 박지원. 이 박지원은 특히 이제 열하일기라는 작품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열하라는 것은 열이 나는 강이니까 온천을 가리켜요. 온천. 영어에서도 이 베스라고 하면 이게 목욕이고 비를 소문자로 쓰면 비를 대문자로 쓰면 이게 온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청나라, 특히 이제 열하라는 것은 이제 청나라로 이제 가서 이제 그 이야기들도 사신을 가면서 여러 가지 길에서 겪는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쓴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 조천록이라는 말이 또 있는데 조천, 그러니까 아침 조자에다가 하늘 천자죠. 자, 이 조천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중국에 가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48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한문본은 없고 국문본만 있는 그런 연행록도 있습니다. 국문본만 있는 연행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무호 연행록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349쪽에 세 번째 단락에 이제 보면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문으로 남기는 게 관례였죠. 그런데 당사자가 누구이고 독자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일기 형식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기는 이제 뭐 서궁일기라든가 또는 뭐 개축일기 이런 거 있죠. 개축년에 일어난 일을 적었다. 서궁에서 일어난 일이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개축일기 속편이 개해 반정록이라고 나오죠. 반정이라는 것은 이제 다시 바로잡는다는 뜻이죠. 반정을 한자로 쓰면. 그래서 이제 광해군에서 인조 정권으로 교체된 순간이라든가 이런 걸 또 적은 게 있어요. 또 이 349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병자호란을 다룬 그런 산성일기 이런 작품도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죠. 또는 인현왕후전이라든가 뭐 이런 작품들도 이런 그 궁중의 어떤 이야기들을 써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9점 10점이 350쪽에 이제 거기 보면 몽유록과 가전체가 나오는데 이 몽유록이라는 것은 이제 꿈에 놀러 간다 이런 뜻이죠. 몽유, 꿈몽자에 놀유자죠. 그래서 이 몽유록은 주로 이제 지명과 관련된 게 많죠. 뭐 달천 몽유록이라든가 강도 몽유록. 이 강도는 강화도를 가리켜요. 350쪽에 9점 10.2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몽유록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밑에 달락에 보면 특정 사물 의인화해서 이게 이제 그 가전체죠, 가전체. 350쪽의 마지막 달락. 이 가전체의 특징은 생애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의인화를 한다. 자, 이게 가전체의 중요한 특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마지막 줄에 보면 권필의 곽삭전 이런 거 나오죠. 곽삭전. 이것은 이제 개를 의미한 건데 원래 이 삭이라는 것은 이게 첫 번째 뜻은 생각한다, 사색한다 이런 말이 있죠. 이럴 때는 색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밧줄 이런 것을 나타내는 삭이죠. 그래서 우리가 엘리베이터, 케이블카, 케이블에 의해서 가는 차죠. 이런 경우도 이제 삭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삭도. 자, 이게 이제 그 뭡니까 밧줄차라는 뜻이죠. 한자적인 의미로 보면 밧줄로 가는 차니까 그런 것들. 또는 그 351쪽의 첫째 줄에 관자허전이라고 나오는데 이 관이라는 것도 이제 이 기관 이런 뜻이고 이 비러자죠. 허가. 그러니까 이 대나무를 가리키는 겁니다. 비어 있다. 관. 여기도 대나무 축자가 보이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1쪽의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그 유원전, 오원전 이런 게 나오죠. 오원전. 까마귀 오자에 그 둥글 원자죠. 그래서 이제 검은색의 어떤 까마귀 그 고양이죠. 고양이. 까마귀 색이 검은색이니까. 우리가 검은색 대나무는 오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까마귀 오자에 대나무 축자를 써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쓸 수 있고 또 그 351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사물이나 심성을 의인화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심성을 의인화한 것이 천군전, 하늘 임금이죠. 천군하면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천군연이, 이 연이라는 것은 을을 맺는다는 뜻이에요. 을을 맺는다. 애질 연자에 의로 르자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1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김수왕의 화항전, 이 꽃의 왕이죠. 화항전은 이거는 이제 화사와 비슷한 구상이고 이 모란이 왕위에 올라서 모든 꽃을 이제 자질에 따라 대우하고 온당한 정치를 이제 펴다가 계절이 바뀌자 시들어버리는 걸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국문본인 그 백화국전 있죠. 백화니까 이제 백가지 꽃이니까 아주 많은 꽃을 이야기하죠. 이것도 이제 모든 꽃이 피어 있는 백가국에서 이 모란이 그 임금 노릇을 하는 거죠. 임금 노릇을 하다가 이제 가을 바람이 일어나자 당하고 말았다. 이런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그 풍국이라는 것은 이제 가을 나라죠. 가을 나라. 그런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요. 352쪽의 두 번째 단락의 한 7째 줄에 보면 규중치로 쟁농기, 여성이 기거하는 방이죠. 일곱 벗이 서로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규중치로 쟁농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 바느질할 때 쓰는 도구, 자라든가 골무라든가 바늘, 인두 등이 서로 이제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전설화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 352쪽에 오면 이거는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것이 구전이죠. 구전이라 함은. 그래서 이 구전설화는 353쪽의 둘째 줄에 보면 밑줄 좀 치시면 건국신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고대에는 이 설화가 워낙에 줄을 이루었고 이 설화는 결국 옛날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설화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 353쪽에 이제 그 내용들이 또 나오는데 거기 이제 그 네 번째 단락에 보면 아기장수 이야기는 인재가 나면 역적으로 몰아 인재를 역적으로 그 몰고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무서운 보복을 일삼는 통치 방식을 분노하는 이야기죠.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홍경래가 이제 마지막 그 다음 단락이면 정감록이라는 게 있죠. 정감록. 성이 정씨인 사람이 이제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는 이런 것들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354쪽을 넘기시면 셋째 줄을 보십시오. 354쪽에. 그래서 이제 숙종대왕과 박문수가 등장해서 고난에 찬 민중들의 삶의 구원자 노릇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두 번째 단락에 한 7째 줄에 보면 정수동이 나오죠. 정수동. 이 정수동은 위양시인이라고 나오는데, 위양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중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인 정수동. 그래서 그 위양시인이고 그 정수동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종의 가난한 그 처지의 살림살이는 돌보지 않고 돌아다니기만 하고 권위를 자랑하고 인색하게 구는 무리를 이제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죠. 이야기를. 자, 다음 단락에 이제 도미가 나오죠. 도미 아내 이야기. 이게 나오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관탈 민녀형이라고 해요. 관에서 백성의 여인을 빼앗은 형이다. 관탈 민녀형이죠. 그래서 이제 이 떡거머리 총각이 우렁이 속에 나온 색시 이걸 이제 나중미부라고 하죠. 나중미부서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내로 맞이하는데 원님이 지나가다 보고 데려가 버렸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355쪽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설화는 거기 두 번째 단락에 첫째 줄에 설화 있죠. 동그라미 치시고 그 밑에 야담, 판소리, 소설 등의 성장을 부추기고 소재를 제공했다. 이게 설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9.11.2에 보면 야담이 나오는데 야라는 것은 이제 들야자니까 정사로 인정되지 않은 이야기죠. 이걸 이제 야승이라고 해요. 승 또는 야담이라는 말도 쓰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뭡니까? 특히 이제 야담 같은 경우는 구전설화가 이제 상당히 많은 거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담은 그 355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동시대의 악부시와 상통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356쪽으로 가보면 356쪽 그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이네. 악부시는 한시 애호자들만 독자로 하는 폐쇄적인 문학이었다는 거죠. 악부시는 이 악부는 음악을 담당하는 관청이고요. 야담은 한문을 겨우 아는 사람들까지 즐겨 읽어서 대단한 인기를 누렸다고 나옵니다. 세 번째 단락에 이제 한 6째 줄에 보면 이런 그 야담 같은 경우는 일종의 소설적인 요소가 있는데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죠. 이 자아와 세계의 대결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특히 이제 유몽이는 이제 어우야담이라는 말을 그 작품을 썼는데 어우라는 것이 유몽인의 호예요. 어우야담할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57쪽에 그 두 번째 단락의 밑에서 둘째 줄에 위에 보면 안석경도 나오죠. 삽교만로. 이 삽교라는 건 지명 이름입니다. 삽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일들을 썼다는 건데 일종의 뭐 수필이라든가 이런 어떤 또는 비평의 성격 이런 것들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58쪽이요. 그걸 보면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제 그 이원명의 동야휘집이란 말이 있죠. 동야휘집. 이 휘라는 것은 어휘, 보캐뷸러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제 어휘와 관련된 그런 표현들, 야담과 관련된 어휘 표현들을 써놓은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9쪽의 두 번째 단락 첫째 줄에 보면 한문 소설의 장편이 없었던 건 아니다. 국문본과 한문본이 공존하는 한문 소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장편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9.11.1에 3에 보면 박지원 나오죠. 한문 단편. 그래서 박지원은 이제 특히 이제 그
여러 작품을 썼지만 특히 이제 민홍전 같은 작품이 있어요. 359쪽의 마지막 단락 첫째 줄. 그래서 민홍전은 실존 인물의 행적을 예사롭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다루었고요. 내란이 일어났을 때 출전해서 무관직을 얻고 불우하게 지냈다. 그리고 익살맞은 이야기로 장기를 삼았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재밌는 부분은 밑에서 셋째 줄이죠. 민홍에게 신선을 보았느냐고 물으니 가난한 사람이다. 사람 인자의 산자가 신선이죠. 가난한 사람이고 부자는 세상에 연연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세상을 싫어한다. 또 세상을 싫어하는 사람이 신선이다. 그리고 불사역, 죽지 않는 약에 대해서 물으니까 매일 잘 먹고 잘 지내는 밥이 불사역이다. 우리 그 CF에서도 보면 밥이 보약입니다. 뭐 이런 말도 하죠. 밥이 보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줄에 360쪽에 종로거리에 곡식이나 축내는 황충이 가득하다. 황충. 그래서 이 황충이 가득하다는 말로 이제 지위나 재산을 뽐내는 오리를 나무랐다 이렇게 나오죠. 일종의 탐관 오리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360쪽의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에 열하일기 관내정사의 호질 나오죠. 호랑이 꾸짖음이죠. 이 질은 꾸짖을 질자입니다. 이렇게 쓰죠 한자로. 그래서 박지원의 작품인가 논란거리가 있고요. 어디를 가다 보니까 벽에 걸어놓은 글이 있어 베꼈다. 그래서 이제 쭉 썼는데 나중에는 이제 막 내용들이 앞뒤로 이렇게 가면서 그 뒤틀려서 이야기가 좀 꼬여 있다 이런 내용을 썼는데 하여튼 이 호질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360쪽의 열째 줄쯤에 보면 호질에서 말한 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인물성의 동의. 그러니까 이게 인물성 동의론이라는 거죠. 인물성 동의론. 사람과 동물이죠, 동물. 동물의 본성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 있다. 인물성 동의론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1쪽의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에 보면 그래서 이 박지원의 작품은 고도로 계산해서 만든 창조물이다. 그러니까 이 박지원이 호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당에 이렇게 갔더니 글들이 있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붓으로 베껴 썼다가 이 내용들이 막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이것도 이제 일종의 액자 구조의 형식으로 그 이야기 밖의 이야기 외화, 이야기 안의 이야기 내화죠. 이런 형식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거죠. 일종의 액자 소설과 내간체, 편지글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독자의 어떤 관심을 끄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가 됐죠. 자, 이옥의 기여가 이제 361쪽에 나오는데 이옥은 이제 일종의 소품으로 유명한 작가죠. 소품. 영어로 말하면 small pieces라고 합니다. 작은 조각들이죠.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한 작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62쪽에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효부전, 포호처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호랑이가 등장하는 민담을 받아들여서 개조를 하죠. 효부전을 보면 호랑이가 효부를 잡아먹지 않고 효부가 호랑이를 구해줬다. 뭐 이런 이야기라든가 포호처전은 남편이 출타한 사이에 해산을 한 숫장수의 아내가 지혜로서 호랑이를 죽이고 위기를 모면한 이야기 뭐 이런 것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작품들이 있죠. 이옥의 작품들은. 그래서 이 일사라는 것은 은사하고 같은 말이에요. 일사소설할 때 일사, 은자, 스물 은자에 성기사자, 사람사자 하죠. 그래서 일사소설 같은 경우도 많이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부목한이란 절에서 불 떼고 밥 짓는 일을 맡은 위인이니 우둔할 것 같은 인상이 앞서는데 다른 사람의 정해진 수명까지 알고 있는 이인이다. 신화전에서는 벙어리면서 칼을 잘 만들고 물건을 감식하는 능력까지 갖춘 장인을 등장시켜서 겉보기로 사람됨을 평가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그 영어 표현에도 이런 말이 있죠. Don't judge a book. 책을 판단하지 마라. by its cover. 그 커버만 보고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관으로 판단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죠. 또 이용전 같은 경우는 사기꾼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광옥전이라는 363쪽에 보면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에 유광옥전이 있어요. 이건 이제 과실을 팔아서 이제 그 먹고 사는 이 유광옥이 으뜸이다. 뭐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설의 성장과 변모를 보면 이 홍길동전에서 시작된 영웅소설은 두 개로 나눠진다. 그래서 이제 하나는 영웅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임진록이나 임경업전 이런 거 있죠? 임진록 또는 박시전 같은 경우 이런 게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조웅전이나 유충열전 그다음에 장풍운전 이런 걸 이제 보면 자, 앞부분에 나오는 것은 일종의 역사 군담 소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뒤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창작 군담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이야기, 임경업이나 성이 박씨인 여자 이야기죠.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 군담 소설과 창작 군담 소설이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주인공들은 364쪽에 그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에 보면 민중적 영웅은 미천한 처지에서 태어나요. 미천한 처지. 민중적 미천한 처지에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탁월한 능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가진 주인공이 적대자와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쭉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영웅 소설은 그 365쪽의 두 번째 단락 첫째 줄을 보면 영웅의 승자 아녀자의 눈물로 엮어진 사건을 이렇게 전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낭독과 출판에서 수입을 얻게 됐다는 거죠. 이런 눈물을 이렇게 나오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뭐랄까요 드라마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비판적 의식을 가진 상층 남성의 문학으로 시작된 소설이 사시남정기. 자, 이런 사시남정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가정소설이죠. 가정소설. 자, 가정소설인데 자, 무슨 형, 땡땡형, 뭐죠? 쟁총형이죠. 총애를 다투는 이야기. 이런 가정소설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영웅소설 그 365쪽의 밑에 셋째 줄에 보면 이 영웅소설의 출발점이죠. 이거는 홍길동전이다. 그리고 귀족 영웅소설은 유충열전이다. 이건 이제 귀족 영웅소설이죠. 그냥 영웅소설 이런 게 아니고 귀족의 그런 그 영웅소설. 이제 유충열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이야기들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66쪽의 세 번째 줄에 보면 소대성전도 있죠. 소대성전. 그러니까 이건 대성한다는 거죠. 크게 성공한다는 뜻이죠. 대성 이렇게 썼으면. 그래서 부모가 죽고 가산을 상진해 품팔이와 걸식으로 연명하는 소대성이 비범한 인물을 알아본 진. 이게 이제 우리가 한자에서는 지인지감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 지인지감이죠. 그래서 366쪽의 넷째 줄에 사위를 삼으려고 했고 이승상이 세상을 떠난 다음 부인과 아들들이 자객을 보내 죽이려고 하자 자객을 처치하고 집을 나서죠. 이게 일종의 도술과 관련된 도승을 만나서 수련을 쌓기 전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홍길동전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 366쪽의 마지막 단락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유충열전은 귀족적 영웅소설의 전형이다. 유충열전. 중에 귀족적 영웅소설이라는 거죠.
이 충과 열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충열이니까 충열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귀족적 영웅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충열전은 그 마지막 단락 밑에서 둘째 단락에 보면 영웅의 일생에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덕성이 뛰어나고 부귀를 누리는 현지 고관의 외아들인 주인공이 늦도록 자식이 없어서 근심한 부모가 산천에 기도를 한 덕분에 태어났고요. 천상인의 하강이기에 아주 비범한 기상 그리고 간신의 박해 때문에 죽을 고비에 이르렀다가 전직 고관에 의해 구출돼서 양육되고 또 그 사람이 사이가 되고 도성을 만나 술법을 배우는 행운도 얻은 다음에 간신히 외적과 합세에 난을 일으켜 나라가 위기에 이르렀을 때 평정하고 고귀한 지위에 올라서 아내와 부귀영화를 누렸다. 이런 게 이제 큰 하나의 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67쪽의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그 혼인하기로 예정된 남녀가 파란을 겪으면서 이합, 그러니까 헤어졌다 만났다는 거죠. 를 거듭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뜻을 이루는 사건을 대단히 여기게 되고 진지하게 전개하는 것이 이제 인기 획득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남녀 취향을 함께 살려서 그런 영웅 소설을 이제 만들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368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모든 작품은 중국을 무대로 했다. 여기다가 또 밑줄 좀 쳐놓으세요. 중국을 무대로, 중국이 무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락 신유복전이 나오죠. 신유복전을 보면 조선 명종 때 인물인 신유복은 천상인의 하강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적강이라고 쓰죠. 신선 적자에다가 내릴 강자. 이걸 적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부모를 잃고 유랑하며 걸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가 이제 그 마을에 그런 우두머리의 사위가 되고 또 쫓겨나요. 도승을 만나. 이 도승은 구조자라고 볼 수 있어요. 구조자. 구조자를 만나서 공부하고 과거에 급제하는 이야기. 자, 여성 주인공의 영웅소설 9점, 12.2에 보면 파리공주 나오죠. 이 파리라는 것은 이제 버린다는 뜻이에요. 버린다. 버려진 공주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주인공 여자고 7째 딸로 태어났기에 옥함에 넣어 버려졌으며 구출 양육자를 이제 만나 살아가고요. 또 저승에 가서 약수를 기르다가 병이 들어 위독하게 된 아버지를 살려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일종의 주인공 영웅 소설이고요. 금방울전, 금령전이 이제 그 옆에 있죠. 369쪽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 영자가 방울 영자입니다. 금령전 할 때 방울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래서 거기 보면 죽은 남편과 동침한 부인이 사람 모습이 아닌 금방울 낳았다. 라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있기가 힘들죠. 죽지 않고 살아나서 굴러다니죠. 신통력을 발휘하고. 그래서 알로 태어나서 이제 신통력을 지녔다는 고대 이게 난생신화죠. 난생신화. 이 난생신화라는 것은 그 남방계의 그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북방계는 그 신과 그 지인의 만남이죠. 보통 이제 남자 천신이 남자고 지인 여자 사이에서 이제 아이가 나오게 되죠. 그런 것들을 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성 특히 이제 독자의 요구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370쪽에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에 보면 이 여성이기에 겪는 속박을 불만스럽게 여기며 남성처럼 세상에 나아가서 뛰어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싶어하는 독자라면 적극적인 소설을 요구하죠. 그래서 이제 여장군전이라고 하는 정수정전이 그런 작품입니다. 부모가 기도를 드려서 낳은 만득에 그 늦게 얻은 무남동료 정수정은 아버지가 간신 때문에 귀양 가서 죽고 어머니마저 외톨이가 되죠. 숙향의 경우보다 심한 시련에 부딪히는. 그래서 이제 남복을 하죠. 그러니까 이 여성이 남자 복장을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드라마라든가 이런 걸 소설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요. 여성이 남성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커피 프린스 1호점이라든가 또는 성균관 스캔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드라마로서 그 인기를 많이 얻게 됐죠.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그런 내용들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371쪽에 그 9.12.3에서 바로 윗단락에 보면 여성 주인공의 영웅 소설은 대부분 여성의 작품이라고 생각되지만 분명한 증거는 없다. 그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여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꼭 여성만이 이건 아니다. 자, 구운몽과 사시남정기. 이 구운몽은 당연히 귀족 영웅 소설의 하나죠. 371쪽 마지막 줄. 김만중이 지었으니 김만중이 구운몽이죠. 워낙 유명한 작품이고, 사시남정기 같은 경우도 이제 또 김만중이 쓴 작품 중에 하나죠.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여러 이야기들이 그 외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좀 건너뛰겠습니다. 자, 375쪽의 마지막 단락. 소설은 남녀의 경쟁적 합작품이다. 그래서 남녀 양쪽의 관심사, 서로 다투는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관심사가 이제 남자와 여자 이 독자에게도 관심사가 좀 다르죠. 아무래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이어지니까 여러분 여기를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자, 377쪽에 가면 이제 대장편 소설이 나와요. 아주 긴 소설이라는 뜻이죠. 대장편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377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상품을 판매해서 그 이익을 남기는 시장 경제. 그래서 이제 사대부는 시민의 시민 방식을 따르고 시민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사대부로 상승하고자 하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자, 378쪽의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세책가 소설이 있어요. 세책가. 이 세책이라는 게 책 대여점이라는 뜻이고요. 책 대여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본이 흔하지 않고, 이본이라는 것은 다른 판본을 말합니다. 흔하지 않고 한문본은 없고 국문본뿐이고 작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없고 10책 내외이거나 그 이상의 분량이다. 또 여러 인물이 등장하고 사건 전개가 복잡하고 자세하게 서술되고 중국을 무대로 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379쪽의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그래서 국가, 가문, 개인 사이의 복합 관계를 남녀 이합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쭉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 책가가 또 유명하고요. 380쪽의 세 번째 줄에 보면 밑줄 치세요. 궁중 여인의 독서실, 이 낙선제죠. 이 낙선제는 지금도 창덕궁에 가면 낙선제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전에 일종의 그 뭐랄까 궁중 도서관이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갔고 여기는 이제 장소로만 낙선제가 특히 유명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82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명주 보월빙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명주 보월빙 같은 경우도 일종의 그 뭡니까 가계 소설이죠. 가계 소설. 그래서 이 작품은 세 가문의 인물들이 혼인을 하죠. 382쪽 두 번째 단락이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혈족 관계를 형성해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383쪽의 두 번째 단락을 가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완월회맹연이라는 작품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완월 때 연애에서의 굳은 약속이죠. 이게 이제 완월해맹연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10줄 내려가면 이렇게 나오죠. 완월해맹연은 분량이 180책이나 된다. 그리고 단일 작품으로 가장 방대하다라고 나오죠. 상당히 이제 방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씁니다. 384쪽에 세 번째 줄에 보면 명주 보월빙 연작 완월해맹연 같은 대장편은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를 중세로 역행시키려는 상층의식의 표현이다라고 나오죠. 여기다 밑줄 치세요. 자, 384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애정소설의 새로운 양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애정소설은 그 남녀 간의 애정인데 385쪽의 넷째 줄 금오신화에서 시작됐다.
금오산에서 쓴 새로운 이야기죠. 신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작품들이 있죠. 주생전, 영영전, 운영전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에 새로운 형태의 애정소설은 대장편 독자에서는 제외된 하층 시민이 일반 민중과 함께 할 수 있는 개방된 소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겠고요. 특히 이제 그 386쪽으로 가보면 거기에 이제 그 386쪽입니다. 거기 이제 마지막 단락 나오죠. 옥단 춘전은 기존 윤리에 대한 반격으로 해석한다면 주목하다. 함께 공부하던 두 친구가 서로 돕지 않는 신의 믿음을 강조했는데 평안감사가 된 동학을 거린 행색의 주인공이 찾아갔더니 박대하고 대동강에 끌고 가 죽이려고까지 했다. 감사의 놀이에 동원된 기생 옥단춘이 그 공격을 알고 주인공을 구출해줘요. 그래서 마침내 성공할 수 있게 했고 후반부에서는 사태가 역전되어서 암행어사가 된 그런 그 주인공이 어사 출도를 해서 평안감사를 끌어내리고 이제 천벌을 받아서 죽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때 보면 사대부들의 신의는 허망하고 천한 기생의 헌신적 사랑이 대견하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7쪽에 보면 세태 소설 나오죠. 세태를 다루는 소설이죠. 우리가 그 박태원 작가의 작품 중에서 물론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도 있지만 천변풍경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게 대표적인 세태 소설이고 이 천변이라는 것은 청계천변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세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보시고요. 그 388쪽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작자미상의 오유란전 이런 경우는 기생 오유란이 죽은 홀령이라고 자처해요. 남주인공을 따라 이끌고 나치로 돌아다니는 장면을 아주 비속하게 그려놨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이춘풍경 같은 경우도 있죠. 그 388쪽에 두 번째 단락이 한 5, 6째 줄 이름이 같은 주인공을 건달 양반으로 설정한 이춘풍전 공연이 뽐내다가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 이춘풍을 아내가 이제 구해주는 구출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한다면서 이제 평양의 기생에게 돈을 바치고 하인 노릇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내가 문제 해결한 이야기. 옹고집전 같은 경우는 그 밑에 단락 있죠. 옹고집. 이것은 사회 고발.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르포르따지라고 그래. 르포르따지. 줄여서 르포라고 하는 거죠. 르포. 한문 소설의 변모 389쪽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특히 사만스뷰 김소행 첫 번째 줄에 사만스뷰 서유영의 육마당기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경상도 선산의 하층 여인 향랑이 원하지 않은 사람에게 시집을 가요. 남편의 박해 못 견뎌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자기를 했다는 그 기본 소재가 있고요. 그런 내용이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0쪽에 셋째 줄에 육미당기 신라의 왕자 김소선이 아버지 약을 구하러 갔다가 뜻하지 않은 불운을 겪고 장님이 됐다는 것을 이제 서두의 사건으로 삼으면서 이야기가 되죠. 유구는 이제 오키나와를 유구라고 합니다. 유구, 오키나와, 일본의 오키나와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 왕 백문현이 중국으로 가다가 김소선을 발견해서 구출해주고 자기 딸 백소서와 그 혼약하게 하고요. 또 그 뒤에도 시련을 겪고 죽을 고비에 이를 때 백소저가 이제 신의한술 이 소저라는 건 이제 아가씨란 뜻이죠. 샤오지에라고 중국어로 이야기하는데 그 백소저가 이제 신의한 술법을 써서 여기서 남장이 나오죠. 장수가 되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래서 백소저 덕분에 공을 세워 부마가 되고 6부인을 건드리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 중에서 이제 둘째 부인이 백소저였어요.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그런 그 일도 맡아서 활약하다가 외적이 침입하자 이제 수도까지 쳐들어가서 황복을 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문 소설이 성장해서 이룩한 그 소설의 가치를 이런 이제 한문 소설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풍조가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 제1기가 끝날 때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마지막 시간에 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